아니 교수님, 이 많은 게임주들 중에서 손만 대면 상승하는 유호성 고수님만의 꿀팁 있을까요? 이게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사실은 공포에 매수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공포에 매수했다 진짜 묻히면 어떡하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딱 세 가지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게임이 출시가 된 분기에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보통은 게임이 3개월까지 피크 쳐요. 그리고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분기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지, 그리고 혹은 그 다음 분기까지 좋아지는지까지 확인해 보시면 이게 아마 굉장한 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게임 출시일, 그리고 게임 출시가 됐을 때 가입자 수라든가 혹은 구글에서 몇 위까지 하는지 이걸 좀 보셔야겠죠, 당연히. 세 번째는 미래 먹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이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미래 먹거리 같은 경우는 크게 또 분류를 해보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에요. 아니 자율주행차랑 게임이 무슨 상관이에요? 자율주행차가 되게 되면은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가면서 게임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지금 19개의 등급 분류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디도 역시 소니와 손잡고 신규 게임을 출시를 합니다. 앞으로 국내 기업 중에서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 자율주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회사와 손잡을 수 있는 게임 회사가 어딜까를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딘 것 같으세요, 교수님? 아직까지는 저도 모르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와 NFT겠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동남아라든가 혹은 유럽, 그 외 북미까지 해서 과연 게임을 얼마나 출시를 할 수 있느냐. P2E 게임을. 그 P2E와 함께 확장을 해야 돼요. 메타버스까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 혹은 현대차 이런 NFT를 만들어 갖고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회사들과 연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향후의 성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저랑 수박이는 어떤 게임주가 잘 맞을까요? 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에서. 밀당 천재. 손대면 상승하는 유호성 고수님과 게임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유호성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고수님, 네. 준비된 시간이 돌아왔어요. 뭐가 또 있네요, 오늘은. 오, 게임계 신흥 강자가 떴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게임주 베스트 3.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를 해볼게요. 메타노믹스? 메타휴먼? 그 안에 모두 접수가 됐던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얼마 전에 뭐 발표하지 않나요? 1분기 실적이 엄청 안 좋았어요. 예상치는 원래 1분기 흑자였고 전체적인 연간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일단은 뭐 당연히 쇼크가 나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컨센서스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빠진 것 같아요. 1분기에 대한 매출 순위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1, 2, 3위가 뭘까요? 마구마구? 아니요. 1위 소셜 카지노. 아! 블랙잭! 그쵸. 2위 소셜 카지노. 네. 3위 소셜 카지노입니다. 왜요? 게임 출시를 여러 개를 한 거죠. 똑같은 소셜 카지노를. 그래서 소셜 카지노에 대한 매출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소셜 카지노가 코인이랑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강원랜드를 가지 않고 집에서 카지노를 하는 시대가, 내국인도 카지노를 할 수 있는 시대가? 그쵸. 그리고 이 게임을 통해서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또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코인을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규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코인에 대한 부분이 붙게 되면 아마 더 확장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그 게임이 한 20여 종 정도가 출시가 돼요. 올해 그 20종 중에서 70개 정도가 NFT, P2E, 메타버스, 이거와 좀 연관이 되는 블록체인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아마 IP를 가지고 있었던 게 블록체인 게임으로 다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그 넷마블에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상 부동산 게임이에요. 이게 미국에서는 어스, 그 다음에 어스2까지 이슈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독도를 과연 누가 샀느냐? 누가 봤어요? 일본 사람이 샀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신사를 한국 사람들이 다 사기 시작을 했어요. 어머, 갑자기 온라인 전쟁이 됐네. 네. 근데 이게 전쟁 됐다. 부동산의 그 땅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넷마블도 이 가상부동산에 대한 게임을 출시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휴먼 쪽에서는 PC게임의 홍보 모델이 제나 시우 리나라는 세 개의 그 메타휴먼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넷마블 신작 게임에는 넷마블이 만든 이 가상 인간들이 와갖고 또 다양한 홍보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당연히 넷마블에 대한 성장성, 그 다음에 향후 확장성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마 차트 보면 손 안 나갈걸요? 차트가 거의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면은 이거 언제 사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DMA 차트가 턴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 매수해도 충분합니다. 외국인이 대규모 매수를 한 다음 날 보셔도 됩니다. DMA도 봐야 되고 그쵸? 외국인 매수도 봐야 되고 그쵸. 두 가지 보면 돼요? 그게 아니면 차트에서 거짓을 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지표가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이 많아지고 거래량 회전율이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총 거래량의 한 20% 이상, 그러니까 유동 거래량의 20% 이상 하루에 동반이 됐다. 그럴 경우는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이제 뭐 게임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하락했던 모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 자체 NFT 거래소 오픈? 이 회사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 회사가 같이 하려고 했었던 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루나? 그쵸? 달? 루나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그쪽이랑도 안 해도 된다. 다른 쪽이랑 바꾸면 된다.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퍼블리싱을 하는데 이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생태계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컴투스 홀딩스에서 코인을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NFT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만큼 컴투스 홀딩스의 경우에도 실적이 계속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게임은 이제 야구 게임이 좀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로야구, 슈퍼스타즈라는 야구 게임이 있고요. MLB 야구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것과 함께 코인에 대한 NFT화 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컴투스 홀딩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컴투스 플랫폼이 이제 C2X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가치인데 NFT 거래소를 통해서 또 하나의 코인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타겟은 아니에요. 동남아 타겟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동남아에서만 이슈가 된다라고 했을 때 컴투스 홀딩스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올해 게임 출시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6종을 출시를 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IP를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기존에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컴투스 홀딩스 얘기하면은 그럼 컴투스는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컴투스는 게임만 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져요. 반면에 컴투스 홀딩스의 경우는 아까 얘기를 해드렸던 뭐 코인과 연관된 플랫폼, 그 다음에 퍼블리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를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컴투스 홀딩스가 실적이 더 좋아진다. 이 컴투스 홀딩스를 본다라고 하면 올라가기 전의 가격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올라가기 전에 네. 가격이요? 작년에 P2E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가격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P2E 게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거래가 됐던 가격이었다는 거죠. 그때 부분이면 무조건 사야 되는. 무조건은 아니고 일단은 거기에서도 이제 당연히 확인은 해봐야지만 그 가격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보초병 정도는 보내보셔도 무난하지 않냐. 보초병. 네. 세 번째, 대망의 세 번째 종목. 중국 기업과 손잡고 수직 상승? 아니, 게임주 중에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나요? 할 수 있죠. 중국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뮤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국에. 네. 뮤조이 자회사입니다. 뮤조이 싱가포르를 네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샀어요. 지금 이 관련된 종목 이름이 네오리진이에요? 네. 오, 처음 들어요. 원래는 재작년에 아마 M&A가 되게 되면서 게임주로 탈바꿈한 회사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아마 실적이 급격하게 좀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오리진이 자회사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파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중국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파노라는 거는요 대형 게임사가 다 갖고 있어요. 남는 게임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이름만 바꿔서 출시를 하게 되면 바로 매출이 확인이 됩니다. 조인벤처 형태라든지 뭐 그냥 다양한 형태로 그냥 중국의 그 파노 가진 회사랑 같이 하면 되는 같이 거예요? 하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최근에 60억을 들여갖고 뉴조이 싱가포르 법인을 샀거든요. 거기 매출이 200억에서 300억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매출이 600억까지 커지거든요. 작년에 2배. 아니 싱가포르 법인 하나 샀는데 매출이 그렇게 커져요? 네. 이게 어떻게 아마 구조가 짜여질 거냐면, 뉴조이 그 중국 법인은 중국 법인을 하겠죠. 나머지 일본이나 이런 쪽의 그 동남아 이런 쪽은 네. 싱가포르 법인이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확대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네. 아마 현금이 가지고 있는 유보율이 꽤 있을 겁니다. 부채가 100% 미만이에요. 그리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아마 5월 중순 가격이 전환사채 가격보다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시총이 작아도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앞서 언급되었던 게임 종목들에 비해서 네오리진 차트 그 모양은 좀 다르거든요? 변동폭이 그냥 박스권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요? 100만 원 정도? 이 종목은 지금 박스권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언제쯤 매수를 하면은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타이밍은요 860원이에요. 이게 왜 그 얘기를 해드리냐면, 최대 주주가 40억이 유상증자로 들어갔거든요. 그 단가가 86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씩 한 5번 정도 사놔도 100만 원씩 사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건 아마 이전의 고점이 한 1,5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봤던 게임주들은 DMA를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네오리진도 DMA를 보고 사면 될까요? DMA는 횡보에는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통주식수를 보고 사셔야 됩니다. 거래량, 네. 유통주식수의 20% 매수가 들어온. 그쵸. 양봉이 들어와야 돼요. 음봉 들어왔는데 그래. 네. 네오리진 보면은 주가가 어쨌든 세 자릿수잖아요. 동전주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9만 원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 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시가총액이 작다라고 해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시총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쵸. 네. 동전이라고 해서 위험하지는 않아요. 다만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는 준비는 해놓자.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거는 너무 큰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임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유호성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